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여러분을 현혹하고 있는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그들이 말하는 진실과 거짓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하재누리 전문가,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울산 지점 김용학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에도 여러 용의자들 그럴싸한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셋을 골라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용의자, SBS, 두 번째, SKC, 세 번째, 페노션입니다. 시장에서 특별히 좀 미인이었던 용의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또 미인 축에 속하는 종목도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게 미인이 좀 이쁘게 화장도 하고 이렇게 포장하면 좀 이뻐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미인들보다는 외래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은 쪽에서 찾는 것도 연말이니까 또 썩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김용학 대리님,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용의자 보이시나요? 네, 뭐 세 종목 다 근데 대부분 좀 하락한 종목들 위주인데, 뭐 하락한 상황에서 괜찮은 이슈들을 안고 있는 종목이라서 다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로 오늘은 좀 구성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뭔가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SBS, 알리바이는 방송 광고 규제 완수 수혜 기대. SBS, 그동안 시장에서 크게 노출이 안 됐던 용의자인데요. 보니까 월봉으로 봐도 지금 7개월 만에 이제 좀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거 아마 예상됐던 거예요. 왜냐면 올해 2014년에 분명히 그 광고 총량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관련주들이 잠깐 반등하는 듯 하다가 이제 사그라졌습니다. 근데 그게 안 한다는 게 아니었고 뒤로 밀렸던 건데 내년에 한다라고 하다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 광고 총량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방송국, 특히 이 지상파 방송들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어디서 그 큰 걸 찾냐면은 케이블 TV가 결사 반대합니다. 결사 반대하고 있거든요. 왜 결사 반대하느냐? 분명히 쟤들한테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럼 반대적으로 보면 케이블 TV가 엄청 반대한다는 것은 지상파한테 분명히 득이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득이냐면 뭐 막연하게 실적 호전됩니다. 성장성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그 설득력이 떨어지죠. 제가 증거 자료를 몇 개 좀 제시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BS는 아마 이제 그 지상파 TV에서 가장 그 입지가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상파 광고 총량제가 진행되면은 현재 시간당 6분, 그러니까 60분에 6분 정도만 가능했다는 거죠, 광고가. 근데 그게 12분까지 되면, 60분에 6분이면 10%예요. 최고 20%까지 광고가 되면은 광고 숫자도 늘어나겠지만은 당연히 그러면 돈벌이가 될 거 아니에요. 광고 숫자가 늘어나니까. 근데 이런 광고들이 소위 뭐 인기 있는 드라마나 또 인기 있는 뭐 오락 프로그램에 집중되게 돼 있거든요. 뭐 그런 모습이라면 SBS의 입지는 이걸 근거로 분명하게 수익 구조가 개선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두 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상파 광고 총량제가 도입되게 됐을 때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보더라도 돈벌이가 얼마만큼 될 거냐, 한 1,548억 정도가 증가될 거다라고 수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광고가 얼마짜리고 또 몇 시간 하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도 분명히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될 텐데, 광고 총량제에서 중간 광고 집어넣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더 의미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돈벌이가 될 거고요. 자, 세 번째 증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그 방송 사업자들의 그 매출 구조인데, 아까 제가 케이블 TV가 절대 결세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상파 TV가 현재 6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시장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디서 뺏어올 거냐? 당연히 뭐 케이블 TV에서 뺏어오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SBS가 단기간에 최근 며칠간 반등이 컸습니다만은, 이게 내년 시장에서 돈벌이 된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다면 추가 상승의 모멘텀으로서 역할은 해줄만 하다. 그래서 SBS의 알리바이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용학 대리님, 광고의 총량이 늘어나면서 지상파의 광고 수익이 늘어날 수 있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기업들은 광고를 줄이는 어떤 시기는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SBS가 말하는 알리바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알리바이로서 뭐 방송 광고 규제 완화됐다라는 것은 SBS에서는 뭐 봤을 때는 분명히 호재이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광고가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광고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각 방송사별로 좀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광고가 계속적으로 뭐 6분에서 9분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광고의 개수를 늘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근본적인 매출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뭐 방송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청률이 뭐 우선은 높아야 합니다. 뭐 시청률의 개선이 없이는 뭐 이런 정책 호재들도 단순 효과에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좀 살펴보면 뭐 미생이나 뭐 삼시세끼 뭐 이런 뭐 그런 채널에서 시청자들 관심 끄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지상파 방송들의 의존도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체 기업들의 광고비 지출이 좀 한정되어 있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단가 높은 광고를 좀 잡기 위해서는 시청률 회복이 근본적인 흑자 전환에 좀 길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단순히 이런 정책 내용만으로는 뭐 단기간에는 호재가 되지만 이런 방송 광고를 통해서 뭐 계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돈을 잘 벌고 콘텐츠 개발을 또 잘하고 그리고 뭐 중국 진출까지 이렇게 잘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뭐 계속적으로 기업들의 방송 광고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뭐 시청률이 하락을 하고 이런다면 뭐 이런 정책들도 뭐 크게 호재로 작용은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바닥권에서 어쨌든 이 종목도 뭐 이런 호재를 안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의 모멘텀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인가요? 건강인가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알리바이는 성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래도 앞으로의 그 전제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험인 상황입니다. 네, 하진우리 전문가님, 요즘은 케이블도 정말 재밌게 잘 만듭니다. 그렇죠. 저희도 케이블이지만 저희 방송 보는 게 더 재밌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지상파보다도. 그러면 지상파가 좀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은 여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듣도 보도 못한 광고까지 지상파에 요즘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광고 시장에 대한 부분이 성장성이 계속해서 간다라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근데 광고 시장, 광고 그 방송 시간을 늘려놓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수익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시청률이 높아지는 프로그램 개발로 진행할 거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순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확인시켜줬는데 하라고 깔아줬는데 안 하면은 지상파의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상파가 이 광고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것은 현재 파이가 정해져 있다면 그 파이를 좀 더 뺏어올 거고, 파이가 작다면 파이 규모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 그 프로 용의자 Y에 나오면서 네. 석방시킨 게 별로 없어요. 다 가둬놓거나 뭐 이렇게 지난번에 하는데. 하림홀딩스 그렇죠. 석방하셔서 하림홀딩스. 전략, 예. 유효했습니다. 하림홀딩스만 또 수익이 제법 또 나는 정도로 목표주가 도달했을걸요? 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석방식이 별로 없는데 네네. 저는 뭐 사실 이 SBS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해서 그런 게 조금 감안됐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BS에 대한 두 분 의견 나뉘고 있는데요.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한류 드라마 별그대, 피노키오 모두 SBS 드라마입니다. 러닝맨도 현재 뭐 해외에 가면 정말 많은 해외 팬들 인기를 실감한다고 하죠. 역시 SBS 프로그램입니다. 자, SBS 방송 광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혜에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 광고를 정말 좋은 가격에 양질의 광고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관건은 컨텐츠 제작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SBS 좀 저점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한 분이 위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남겨두겠습니다만 앞으로 흐름 주목하셔서 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용의자 SKC입니다. 알리바이는 일본 미쓰이와 합작사를 설립했다. 모멘텀이 기대된다입니다. 진실일까요? 모멘텀이 기대되겠죠. 모멘텀이 기대될 것 같고요. 또 지분도 또 절반씩 나눠 가진 거 보니까 싸움은 좀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폴리우레탄 산업이라는 것이 사실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폴리우레탄 사업에서 합작으로 해서 마켓 리더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시장에 대한 가격 통제권이 생길 거고, 그건 결국 그 마켓 리더의 실적과 반드시 연결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뭐 예상 좀 실적, 4분기 실적, 뭐 이거 관계 없습니다만 4분기 실적도 한 10% 정도 상승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폴리우레탄 관련된 이러한 모멘텀은 아마도 좀 영향을 주가에 미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증거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게 폴리우레탄 그 사용이 어디에 되는가, 요 폴리우레탄 사용 용도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 뭐 죄다 다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연질이 있고 또 반경질이 있어요. 이거 뭐 좀 딱딱하고 좀 부드럽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차량엔 뭐 4륜차, 2륜차, 그러니까 뭐 다 들어가는 거죠.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안 쓰면은 걸려요. 거기에도 포함되는 거고, 우리 집에 있는 가구, 인테리어, 포장재, 몽땅 다 들어가는 그런 게 바로 이 폴리우레탄이거든요. 이거의 마켓 리더가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가격 통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입지는 분명히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 증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 요거는 아까 오늘 얘가 지금 제시했던, 지가 스스로 제시했던, 조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의 마켓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의 조인식인데, 이 조인식이, 제가 조인식을 올린 이유는 이렇게 진행돼서 입지가 구축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50대 50 지분을 가졌단 말이에요. 보통은 뭐 6대 4, 3대 7 이렇거든요. 한쪽이 헤게모니를 잡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나눠 가졌다는 것은 아마도 상당 부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입지가 SKC에도 있다. 강하다. 뭐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이걸 증거 자료로 제시했는데요. 뭐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SBS는 석방을 시켰는데 얘는 석방까지는 못 시키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주가가 반등을 좀 했습니다. 여백의 공간도 위에 좀 있어요. 올라갈 공간도. 근데 문제는 현재 거래량을 가지고서 앞에 거래량을 커버하기에는 좀 미흡해요. 미흡하다는 것은 물량 부담, 이 증권시장의 모든 증거 자료는 거래량이 다 커버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가 증가되지 않는다면 조금 껄끄럽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뭐 우려스럽지는 않은데 그런 차원에서 석방은 못하겠고 일단 위험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앞서 보셨던 SBS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충분히 수반이 됐고요. 자, 김용학 대리님, SKC 미쓰이와의 합작사 설립이 기업의 어떤 변화, 실적의 개선 요인이 충분히 된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김 대리님, 근데 화학업체들 중에서 과연 또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용의자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업황 자체가 워낙 그리 좋지가 않아서요. 네, 뭐 화학업체 전체적인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이번에도 SKC가 미쓰이랑 이렇게 합작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또 얼마 전에 또 보면 뭐 PI 시장에서 뭐 일본 업체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코오롱이랑 SKC가 또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눠서 SKC 코오롱 PI라는 회사를 또 설립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업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덩치를 키우고 좀 자신들이 좀 잘하는 분야를 서로 합쳐서 이렇게 좀 글로벌 시장에 좀 대응해 나가는 그런 좀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개 업체 같은 경우도 뭐 폴리우레탄을 좀 만들기 위해서 폴리올이랑 MDI가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SKC가 폴리올에 좀 강점을 갖고 있고 미쓰이 같은 MDI 쪽에서 이렇게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두 개를 합작을 하게 된다면 뭐 세계적 좀 선두 기업인 바스트나 뭐 다우케미칼과 좀 비슷한 규모로 이렇게 갖추게 된다는 점이 좀 앞으로 좀 수익성 개선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생산 기지나 뭐 이런 분야에서도 SKC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쪽에서 좀 강점을 가졌었고 미쓰이 같은 경우는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좀 아시아 쪽으로 좀 강점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세계 뭐 대부분의 나라들로 이렇게 좀 시장을 좀 확대할 수 있어서 양사가 좀 윈윈하는 좀 합작 법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좀 합작 설립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주가에는 상당한 좀 모멘텀을 이후에도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시죠? 그래서 저는 좀 SKC 같은 경우는 뭐 바닥권에서 뭐 24,000원 구간에서 좀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석방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C 두 분 의견 나뉘시는데요.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부진한 업황을 대처하기 위한 기업 간의 움직임들이 화학 업황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SKC가 발표한 미쓰이와의 합작사 설립인데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펀더멘털의 개선에 기대될 만한 요인이다라는 두 분의 분석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의 거래량과 또 업황에 대한 부진이라는 그 투자 심리 좀 단기간에 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따라서 SKC도 역시나 아쉽지만 오늘 아직은 증거 불충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페노션입니다. 알리바이는 개인들의 매수 행진, 반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재누리 전문가님, 어제 우리가 하림홀딩스 다뤄봤는데 그 전에 다뤘던 게 바로 하재누리 전문가님과 같이 다뤘던 때였어요. 그때 또 다른 출연자분과 함께 두 분 모두 석방 의견 주셨고요. 네. 어쨌든 뭐 하림은 받고 하림홀딩스는 받고 페노션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그 반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종목을 볼 때 얘가 좀 껄끄럼하다, 떨떠름하다 네. 싶으면은 무조건 저는 그냥 그 팽시켜버리거든요. 그렇죠. 이 페노션이라고 하는 종목이 일단 우리 시장에서 분류된 곳에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면에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평가를 일단 뭐 보류하고 그렇게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수사 선상에 올라왔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나름대로 수급 측면에 대한 안정감이 있다면 그래도 믿어볼 만한데 네. 수급적인 면이 상당히 미흡해요. 상당히 미흡하다는 건 매도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갈지라도. 매도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권부터는 계속해서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M&A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사들여가는 쪽에서는 나름대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여기는 시너지 기대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뭐 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증거 자료 하나 볼게요. 이거 증거 자료 조금 이게 어쩌면 형이 상학적일지도 모르겠어요. 증거 자료 보시면은 이거 그렇죠? 이게 지금 페노션과 아무 관계 없는 네. 뭐 그런 화면인데 웬 도로를 찍어 오셨는데요. 예, 도로가 보게 되면 왼쪽,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직진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앞에 차는 전혀 못 온다는 얘기잖아요. 왼쪽도 못 오고 오른쪽도 못 오고 직진만 네네. 하니까 앞에 차는 전혀 못 게다가 온다. 동시 신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갈 거냐. 방향을 잘 잡으면은 이 회사가 살아나서 입지가 커질 수 있겠지만 왼쪽으로 가면은 잘못되는 길일 수도 있고 오른쪽도 잘못되는 길일 수도 있고 아직은 이 기업 자체의 방향성에 어떤 모멘텀이 시장에서 언급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개인 매수세가 반전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알리바이를 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개인 매수세가 반전을 이끌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체포하겠습니다. 네. 기대감이 있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튈지 모른다. 네,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예,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용학 대리님, 페노션 용의자 어떻습니까? 네, 뭐 개인이 매수 행진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이 왜 샀을까에 대한 이유를 먼저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 한 달 동안 뭐 개인이 그 페노션에서 산 매수 물량을 좀 보니까 2,300만 주 매수를 하였고, 뭐 외국인은 거의 한 2천만 주 가량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체 상장 주식이 한 2억 주가 좀 넘는다고 봤을 때, 뭐 비중으로 개인이 10% 이상 좀 폭발적으로 샀고, 외국인은 그만큼 좀 지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왜 개인이 이렇게 샀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좀 이벤트 매수에 가담한 개인들도 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좀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자본 총계를 지금 한 8천억 가까이 좀 늘렸는데 현재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PBR 1배 미만인데
뭐 여기에 뭐 인수자가 8,500억 뭐 유상증자 참여한다면 0배 미만으로 좀 접어들기에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점도 뭐 개인들이 가지고 매수를 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매수의 이유는 뭐 충분하다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늘어나고 있는 대차 잔고와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대차 잔고가 외국인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여기서 좀 이런 호재 등을 등에 업고 한 4,000원, 5,000원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면 뭐 쇼커버링 형태로 매수가 또 들어와서 좀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미 10% 이상 비중으로 개인들이 좀 매수에 나선 만큼 뭐 이벤트 매수의 요소도 지금은 좀 사라진 상황, 추가 매수 여력이 있느냐인데 좀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에 심증은 뭐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은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는 가격이지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확실한 물증이 생기려면 수급적인 변화에서도 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개인의 지금까지 매수는 했지만 좀 잠자코 있었던 뭐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좀 더해져야지 뭐 앞으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페노션. 두 분의 의견 약간 나뉘고 있으신데요. 수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페노션이 2007년도에는 51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죠. 뭐 이건 너무 옛날 얘기긴 하지만 올해만 봐도 올해 초만 해도 7,600원대 주식이 2,7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닥을 모르고 그동안 추락을 해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 M&A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 M&A가 성공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부분이 이 페노션의 약점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페노션, 확실한 물증, 실적, 수급, M&A 모든 것들이 더 윤곽이 잡히기 전까지는 저희는 검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략 가능한 용의자 말씀해 주시죠. 하재누리 전문가님. 네, 앞서 제일 먼저 했던 SBS가 저는 그 모멘텀을 내년 2015년까지 좀 진행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봤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 가능 종목으로 좀 보고요. 매수가는 현재 한 29,8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되기에는 현재 시장 자체의 지수가 좀 답보 상황이라서 그거 감안해서 매수가 29,300원, 목표가 33,000원, 한 10% 올라가는 걸로 봤죠. 손절가는 27,800원을 설정해서 SB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학 대리님 전략 있으신가요? 네, 뭐 SKC 같은 경우 지금 한 27,000원 넘어가고 있는데요. 뭐 27,000원 선에서 60일 선에서 매수한다고 하면 목표가는 한 34,000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24,000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각자 석방을 얘기해 주셨던 SBS와 SKC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용의자 Y 내일 이 시간 다시 옵니다.